제대로 된 성형 지식만을 전해드립니다. 유니크 성형외과 이세빈 원장입니다. 요즘 무보형물 코 성형이 유행처럼 광고되고 있죠. 실리콘 보형물 같은 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코 성형을 진행하는 수술 방법이에요. 성형수술은 성형수술 대상을 크게 하는 수술과 반대로 작게 하는 수술로 나눌 수 있어요. 작게 만드는 수술의 대표적인 것이 유방축소술이나 콧볼 수술이겠죠. 디자인에서 예정된 만큼의 조직을 제거함으로써 수술 목적을 달성하죠. 이에 비해 유방 확대나 대부분의 코 수술은 크게 해주는 수술이에요. 재료를 넣어주어 부피를 증가시켜서 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죠. 대부분 실리콘 가슴 보형물이나 실리콘 보형물 같은 안정성이 입증된 보형물을 집어넣어 사용하지만 사실 가장 안전한 재료는 본인 몸에서 채취한 조직, 다가조직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무보형물 코 성형에 사용되는 다가조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술받는 분의 신체에서 직접 채취한 조직을 다가조직이라고 해요. 이식받은 부위에서 다가조직이 흡수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수술 재료이죠. 그에 반해 이물질인 보형물이 삽입되었을 경우에는 섬유성 피막 형성과 구축, 턱회화, 피부 변색, 0.5%에서 5.3%까지 보고되는 감염, 이물 반응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가조직은 연골이에요. 비교적 다른 조직에 비해서 흡수율이 낮고 코끝과 같이 얄쌍한 모양을 조각해야 될 상황에서 예리하게 조각할 수 있기 때문에 코 성형의 1번 다가조직으로는 연골이 사용하죠. 사용되는 연골로는 비연골, 비중격 연골, 그리고 늑연골이 있어요. 뇌라는 새로운 수술 부위가 생기고요. 볼록한 면과 오목한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이 원하는 모양대로 조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얇아서 강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죠. 비중격 연골은 일단 채취할 수 있는 양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격 만곡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 또한 끼어있는 비중격을 펴서 이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채취에 익숙하지 않으면 채취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코 자체가 주저앉아 버리는 안장코 변형이 생길 수도 있어요. 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생김새 자체가 휘어있죠. 그래서 아무리 세밀하게 조각을 잘 해도 비틀리거나 휘는 일이 많이 발생해요. 또한 채취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흉막과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늑연골도 채취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면 기흉이라는 코 성형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콧대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희귀도 많이 휘지만 코뼈와 유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콧대를 높이기 위한 늑연골이 이동을 해서 코가 휘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 연골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어느 연골이 다른 연골보다 우위에 있다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결국 코 성형할 때 연골의 선택은 수술하시는 원장님이 익숙한 연골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요즘에는 비증늑연골로 수술을 권하는 병원도 많아요. 하체에서 비증받은 늑연골로 다가조직이 아니라 세포가 모두 죽은 동종 조직이죠. 다가조직인 연골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데 비증늑연골은 자가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골을 사용하는 목적에는 사실상 부합하지는 않아요. 죽은 동종 늑연골이 자가 늑연골보다는 덜 휜다고 해요. 하지만 흡수율이 높고 잘 부러져서 골절이 자주 발생해요. 감염률도 다가조직보다 당연히 높죠. 이런 이유로 사체 기증 늑연골은 잘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 몇 년 이래에 코 성형에 다시 사용되고 있어요. 코 성형에 연조직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피이식이라고 부르는 진피지방이에요. 피부가 가장 두꺼운 엉덩이와 엉덩이 사이 혹은 볼기주름에서 채취를 하지만 그 진피 자체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을 크게 해준다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표피를 제거하고 진피만 남겨놓고 진피 밑에 어느 정도의 지방을 붙여서 진피지방으로 이식을 하죠. 진피지방을 이식을 하면 일단 지방의 흡수율이 높아서 얼만큼 남을지 예측하기가 힘들고요. 진피지방을 아무리 예리하게 섬세하게 조각을 해도 보형물처럼 슬림하게 조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피지방으로 콧대나 코끝 성형을 한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좀 콧대나 코끝이 뚱뚱해 보이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헛수술로 진피지방 이식을 권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여러 차례 보형물로 수술을 했는데 그때마다 부작용이 생겨서
보형물에 대해서 본인에게 맞지 않는 그러한 재수술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사용이 된답니다. 또 다른 연조직으로는 측두부에서 채취한 측두근막을 사용해요. 측두근막은 두께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조직을 돋우어주는 용도라기보다는 원래 가진 피부가 너무 얇아서 보형물을 삽입했을 경우에 피부에 보형물이 비쳐 보일 것이 뻔한 경우에 주로 사용돼요. 그런 경우에는 실리콘 보형물을 측두근막으로 감싸서 콧대에 삽입을 하면 훨씬 덜 비쳐 보이게 되죠. 드물지만 호선형의 뼈 조직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 덮개뼈나 늑연골 뒷부분에 갈비뼈나 골반을 이루는 엉덩뼈를 사용을 해요. 뼈를 이식할 경우 거의 대부분이 흡수되기 때문에 사실 미용 목적의 수술에는 뼈 이식은 잘 사용되지 않아요. 코가 완전히 주저앉지 않거나 그 외에 외상에 의한 심한 변형이 생겼을 때 코 재건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죠. 콧대라는 이 긴 공간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할 만한 재료가 마땅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늑연골 같은 경우는 크기는 되겠지만 워낙 많이 뒤틀리고 많이 휘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이러한 제한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물질이지만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래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유니크 이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